이 이상한 판본은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중이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선전선동을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믿도록 할 수 있다. 큰 거짓말일수록 잘 속일 수 있고 쉽게 넘어간다. 히틀러가 한 말이다. 그리고 그 히틀러의 뒤에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99가지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고 장담했던 괴벨스가 있었다. 이 사진 몇 장과 함께 유대인들은 가축을 이렇게 잔인하게 도살하는 놈들이다 라고 선전한 나치 제국의 선동에 수많은 독일 대중이 최면에 걸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 심청이가 사실은 용왕이랑 결혼하려고 장님 아버지를 버린 나쁜 년이야. 이 문장 한마디에 대중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나쁜 투표, 거부운동 같은 것은 한국판 괴벨스들의 농간의 대중이 놀아난 전형적 사례들이라고 믿는다. 최근에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선의로 2억을 주었다는 말이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글이 쓰고 싶어졌다. 이 선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선의를 가장한 이기주의자가 때로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동원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사방에 깔려 있음을 알아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된다. 때로는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을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곤 하였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내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정말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상대방들이 있었다. 이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는 자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놀라지 마라. 전부 다 기독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이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씹새끼도 있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내게 골 때리는 일이었다. 인간하고의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는 새끼들이 도대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무슨 수로 지킨다고 그렇게 신실한 척하는 것인지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적대감을 갖는 다른 종교의 신자는 결코 아니다. 비록 내가 교회나 성당에는 다니지 않고 절에 갈 기회가 생기면 불상 앞에서 절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아는 목사나 신부의 수가 적어도 수백 명은 된다는 사실은 내 종교적 성향이 기독교에 치우쳐 있는 자의, 다원주의론자의 가까움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한다. 내 글들에서 이미 나타났겠지만 나는 입이나 글로는 아주 듣기 싫은 그리고 듣기 좋은 선한 말만 늘어놓지만 실제 속셈은 딴 곳에 있는 위선에 대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널 선의로 도와줄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연놈들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며 그 희생은 시간 희생이거나 금전 희생이 되어야 한다. 그 희생을 통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선의가 아니다. 내가 독자들을 바늘로 찌르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서 이 속으로는 출판을 통한 인쇄 수입이나 계산하고 있다면 그 바늘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선한 부자 카페에서 조상훈이 하는 투자에 대해 내가 딴지를 건 이유는 이미 밝혔듯이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오해받기 딱 좋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원문은 이 사기꾼 판별법 281쪽에서 인용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선한 부자 조슈아로 알려졌던 조상훈에 대하여 내가 썼던 매우 상세한 글들은 이 양이 꽤 되므로 이 세이노 카페에서 찾아가기 바란다.
그 글들은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칭 부자라고 자랑하며 떠드는 연놈들을 그렇게 쉽게 잘 믿을까? 현재까지 나는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 믿을 만한 곳이라고 의견을 말했지만 철회한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내세우는 단체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에 더 마음을 두고서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너무나도 자주 실망하였기에 아름다운 재단의 경비 처리 공개에 대한 믿음은 가졌었지만 내부 경비가 아닌 분배 사업 쪽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거의 쇼크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 공개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재단을 지지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는다. 다음 글은 앞에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올린 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라는 메일이 많이 올까봐 걱정하였더니 이 뜻밖에도 내가 민주당만을 공격하는 한나라당 보수 꼴통으로 비난하는 메일들을 여러 통 받았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으나 어떤 독자들은 내 생각을 제발 밝혀달라는 애걸조의 메일까지 보내기에 간략히 내 생각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와 혹세무민을 위한 선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음모는 결국은 그 진실이 드러나지만 선동은 망각되기 때문이다. 조종이나 최면당하지 않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려면 이 조중동도 읽어야 하고 한겨레도 읽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법인세 감세는 찬성하지만 그 감세로 인한 이득이 배타적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소득세 감세 정책에는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금으로 거둔 복지 예산의 집행 정책 방향은 내가 복지 현장에서 그 부정적인 면을 보아왔기에 이 대중과 야합하지 말고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4대강 사업은 박정희가 시작한 고속도로처럼 시간이 지나야 판단될 수 있다고 믿지만 만일 그것이 토목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역사에 아주 치욕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가진 자들의 간접세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고 현 정부의 강요 인사는 좀 어설펐다. 내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3, 4년 전 매월 1200만 원에 육박하였다. 오래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직원을 찾아가 건의를 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 건강보험료를 최고 수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병원을 갔다 오면 하다못해 문자로라도 최근에 진료를 받으셨군요. 이 조속히 쾌차하기를 빕니다. 라고 문자라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그게 어려우면 고액 납부자들의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특진비 몇천 원을 절반만 부담토록 하는 제도도 건의하였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갖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음. 국세를 많이 내면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사용하여 받게 되는 혜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30, 40, 50원까지도 가능하다. 5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금 잘 내면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건강보험 최고 수준 납부자에게는 물음표, 빈말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들은 바 없다.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일 뿐이라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차에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 혹은 치료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적어도 내 눈에는 과잉 진료를 통해 의료진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아무리 부자의 건강보험료가 가난한 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결국 관련 법을 다 뒤진 뒤 남이 파는 건강보험료를 월 400만 원대로 확 낮춰버렸다. 내가 말했던가? 나는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생각은
더 잘할 줄 알고 찍어주었더니 똑같은 놈들이 왜 저렇게 많으냐로 집약된다. 정작 필요한 개혁은 못하고 똑같은 놈들이 되려고 그렇게 피땀을 흘렸단 말이냐. 이 현 정권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가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50보 100보라고 생각된다. 내가 최근에 음주 후유증이 며칠 갈 정도로 술을 같이 마셨던 상대방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민주당 정치인이었으나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치에 대하여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믿을 놈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러니 그만들 하자. 나는 정치적으로 회색이다.